이거 1차 부등식이죠? 네. 1차 부등식. 자, 1차 부등식. 첫 번째, 1차 부등식을 한다는 얘기 문제 합시다. 1차 부등식. 자, 영어는 만약에 뭐 father이라고 하면 father이 아버지를 뜻하는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도 사실은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용어에 좀 많은 힌트가 담겨 있기도 해요. 1차 부등식이 뭘까요? 요거 보고 얘기한다면? 그 양변이 가지 않듯이 네, 차수가 이거 뭐라고? 그 양변이 그러니까 그 1차식인데 여기 양변이 가지 않듯이 자 봐봐. 잘했어요. 니들 대충 아시네. 자, 1차 부등식은 1차로 된 부등식이라는 소리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정리를 하면 자, 최고차항이 1차인 부등식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은 뭘까요? 가장 높은 차수가 제일 큰 걸 최고차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x3 플러스 x5 플러스 2라는 만약에 이런 식이 또 치자. 그럼 최고차항은 3이에요? 5예요? 5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최고차항이 1차인 부등식이야. 자, 그 전에 우리 차수도 한번 얘기해 볼까? 차수랑 지수 얘기했나? 차이? 아니 얘기했죠. 지웁시다. 자, 그러면 부등식은 뭘까요? 최고차항이 뭔 뜻인지 알겠어. 부등식은 뭘까? 그 양변이 심플하게 얘기해. 같지 않아. 아니, 심플하게 얘기해. 그렇지, 맞아. 자, 등식이 뭐야? 등호가 있는 식이야. 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그러면 부등호가 있단 말이죠. 부등호는 뭐뭐 했어요? 크다 작다 크다, 작다, 그거랑 같다 작거나 맞거나 맞다. 이런 거 있죠? 그 얘는 우리 뭐라고 해서 이렇게 배웠던 거야. 초딩 때?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 A고 얘들 B로 합시다. A, B, A, B, A, B. 얘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A는 A는 B보다 B보다 크다라고도 얘기하고 B는 옆에서 이게 뭔 뜻이에요? A 기준에서 봤을 때는 초과죠? 그 다음에 얘는요 A는 B보다 작다 작아요 작다 얘는 2만이에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거나 작다 크거나 같다 같다 이상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작지 않다 아 맞아요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거 같은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부등호는 애초에 뜻이 뭐냐면 크기를 비교하는 대소관계에 쓰이는 기호란 말이죠 부등호는 그러면 크기를 비교해요 얘랑 크기를 비교해 부등호가 있어 이게 결과가 뭐밖에 없어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근데 작지 않다라는 건 뭐야 크고 같고 작은 것 중에 작지 않다면 뭐야 나머지 애들이 다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건 똑같은 뜻입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요 이상 A 기준입니다 A 기준 이상이에요 자 얘는요 똑같이 쓸게요 A는 뭐 작자 그 작거나 같다 같다 똑같이 크지 않다 되겠죠 얘는 뭐가 되고요? 이하가 돼요 자 하나 체크해 봅시다 이하고 이하 이상하고 이하 초하고 미만 비교해보면 차이가 뭘까? 그 그냥 이 말뜻의 차이가 뭘까? 말뜻에서
2차는 2하는 포함 문제. 아니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진 그대로 얘기해봐요. 1상하고 2하는 여기 띠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그런 거 있잖아. 3시간 이내 이런 거. 예전엔 알겠어요. 초하고 미만하고 1상하고 2하인 건 알겠어. 3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어. 3시간 이내는 뭘까 결국에? 3시간까지 3시간까지.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니? 이가 있지? 그러면 이게 뭐였니? 이하야 이하. 3시간이거나 3시간보다 작거나. 알겠죠? 요거 하나 더 얘기해주고.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오죠? 뭐 할 때 많이 나와? 활용할 때 많이 나오죠? 이내가 뭔지 맨날 물어보던데 이내도 똑같이 뭐야? 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 이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요까지는 쉬운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아는 거야 플러스로 알아야 될 게 뭘까? 알아야 될 게? 요건 알겠고요.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수리선에서 봐야 돼. 수리선 발입니다. 자 얘는 뭐가 되고요? 간단하게 그릴게. 얘는 A 기준입니다 지금. 자 초가니까 색칠하네. 색칠하네. 색칠해. 예, 색칠해. 이거 아니죠? 네.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걸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야. 1차 부등식에. 자 그러면 얘랑 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라는 놈이 있는데 x가 얘가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얘를 마이너스 아니다 얘를 5라고 해야 되겠네. x가 1보다 크고 x가 5보다 작다. 좀 이렇게 합성할 수 있겠지. 합칠 수 있겠지. 똑같이. 자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것까지 알겠어. 이거 너무 쉬워.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이 관련된 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이건 아니니까 지울게요. 이건 아는데 우리가 이걸 왜 수직선에서 더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야, 15번은 진짜 풀 때마다 아직 1차 부등식에 풀이를 안 배웠으니까 그럼 풀이 끝나고 합시다.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여기 키핑 하나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랑 방정식과의 차이가 뭔지 한번 볼게요. 부등식하고 방정식의 결론은 뭘까?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결론은 똑같아요. 뭐가 주인공? x가 주인공이에요. 그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방정식에서? 해. 그게 부등식하고 똑같이 쓰여요. 오케이? 자 그럼 부등식하고 방정식의 차이는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인공 x에 대한 존재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x의 개수. 그러니까 그 부등식은 해나 여러 개수 있는데 방정식 두 개나. 자 그럼 우리 뭐가 말할까요? 자 x를 할게요. x가 어떻게 나와요? 범위로 나옵니다. 범위로 나와요. 범위로. 자 그리고 방정식은 x가 어떻게 나와요? x가 단 하나만 나오죠. 맞아요? 이러한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등식의 성질 아세요? 등식의 성질. 네. 등식의 성질은 뭡니까? x 플러스 a는 b 플러스 x 그다음에 그 a 빼기 x는 b 빼기 x 그다음에 ax는 bx 그다음에 x분의 a는 x분의 b 단 x분의 y입니다. 잘했어. 잘했고 이제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잘했어요. 자 심플하게 갑시다. 등식의 성질은 뭐야? 어떤 식이 등식의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얘를 우리 지금 뭐라고 불러요?
등호 기준으로 왼쪽에 쓰니까 이래 좌변. 좌변. 이름 뭐라고 불러요? 우변이라고 불러요.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가 변하지 않는다? 등식의 결과가 변하지 않는 걸 등식의 소문질이라고 해요. 그걸 이용한 게 뭐야?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실제로 쓰고 있는 것들 뭐야? 이면 맞아요. 이항이라고 해서 푸는 문제가 등식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야. 이항은 뭐야? 그냥 어떤 여기 있는 이 식이나 이 항을 등홀의 기준으로 넘기는 게 이항이잖아. 그리고 이제 풀 때 어떻게 풀어? 그냥 넘기면 돼요. 라고 풀지만 그 이항이라는 걸 우리가 풀 때 단순하게 넘기고 푸는 거지만 그 메인은 뭐가 있다? 등식의 성질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둘 다 등식의 성질 만족할까 안 만족할까? 부등식이랑 방정식이랑 둘 다 등식의 성질에 만족할까요? 근데 부등식이 부호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일부만 만족하고요. 얘는 만족합니다. 그 일부가 뭐일 때? 조건이 있죠. 뭐일 때? 음수에서. 음수를 뭐 하는 거? 곱하거나 나누는 형태. 맞아요? 조까지. 됐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방정식이랑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우리의 결론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목표는 얘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 똑같아요. 부등식도 x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부등식도 뭐를 구하는 거야 결국에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3x 플러스 6은 9보다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뭐야 결론은? 결론은 뭐야? x라는 놈은 1보다 작아왔다. 쭉쭉쭉쭉 풀고 맨 마지막에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x는 어쩌고 저쩌고 이 형태가 나와야 된다. 요게 푼 거예요. 자, 일단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ax 플러스 b가 만약에 0이래. x 얼마예요? A 마이너스 A 분의 B. 그렇지. 마이너스 x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요게 푼 거야. x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 우리가 반대식도 똑같잖아. 반대식은 뭐야? 3x 플러스 6은 0이에요. 결론은 뭐가 되게? 항상 x는 뭐가 되게 나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 문자가 나오면 특히 헷갈리더라고요. 결론은 뭐다? 풀어야 돼 일단. 풀고 비교를 하거나 풀고 따져봐야 돼. 그럼 뭐야? x는 뭐시기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다? 풀이하는 거다. 2차 반대식을 푸는 거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 자, 넌 보면 56번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2번 풀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A하고 B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 대소관계를 보여라. 됐니? 자, A가 0보다 크대. 그럼 A는 뭐야? 양수죠. B는 0보다 작대. 음수지. 근데 얘 중에 더한 게 0보다 작대. 그러면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 중에 뭐가 더 크다? 그 A랑 B. A랑 B가 그 0보다 커요. 그 A랑 B가 0보다 큰 거예요. 아 바뀌었냐? 바뀌었어?
니네 그 확인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규밖에 없구나. 이런 거 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네. 요 말의 뜻은 뭐야? 절대값이 A가 더 크다는 소리다.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여기서? 근데 그러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마이너스 A가 양수고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근데 그 절대값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그 양수 A가 양수 B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A는 B보다 작고 B는 마이너스 B보다 작고 B보다 작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B는 A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자 봐라. 이거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보다 크대. A가 1보다 크대. 근데 알고 봤더만 A가 0.98이었던 거. 그 A가 1보다 봐봐 무슨 말이냐면 A가 1보다 크대. 그럼 A가 1보다 큰 A 값은 엄청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A가 1보다 큰 값들 그걸 만족하는 A는 2, 1, 1.2, 1.32 이러면 갑자기 0.98이 딱 나왔어. 이해가 안 됐나? 됐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0.98 때문에 얘를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발레라는 소리거든요. 발레.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1보다 크면 요 범위에 있는 A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돼. 맞니? 요거 활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를 틀리면 전체가 다 틀려. 이게 수학의 기본. 그래서 전체가 다 맞으려면 하나도 다 틀리면 안 되고 하나만 틀리면 전체가 다 아닌 거라고.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플하게 A가 양수고 B가 음수죠. 근데 A의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크지? 그러면 그냥 A를 적당한 수로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죠? 얘 만족하지? 절대값도 만족하지?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그럼 A가 3이잖아요. B가 마이너스 2라고요. A는 마이너스 A는 뭐야? 마이너스 3이라고요. 마이너스 B는 뭐야? 2지. 바로 비교 가능하지. 그럼 제일 큰 게 뭐예요?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은 마이너스 B B.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어때요? 요거 아주 많이 쓸 거야. 이런 것들은 적당한 수로 대입해서 간단하게 보는 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요거 안 했네. 요거 한번 생각합시다. 이제 4번.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범위 합성이라고 할까요? 범위 연산이라고 할까요? 범위 연산. 자 무슨 말이냐면 봐요. 만약에 x가 1이고 3이에요. y가 만약에 2랑 4래.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은 뭐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맞아요? 자 봐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그 말이 뭐야? x의 최소값이 뭐야? 1이죠. 최대값은? 맞아요? 자 y가 2랑 4 사이에 있어. y의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4죠. 요거 활용해서 연산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x 플러스 y입니다. 자 x 플러스 y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고 최소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최대가 들어가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랑 얘랑 더 있는데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뭘까? 더했는데 최소값은 뭐야? 더한 두 개의 수가 둘 다 최소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얘를 더한 거 3. 여기는요 두 개 더했는데 최대를 이뤄야 돼. 그럼 제 최대가 될 수 있는 경우는 x도 커야 되고 최소가 돼야 되고 얘도 최대가 돼야 돼요. 맞죠? 7 이렇게. 어떤 교재나 책들은 더하기는 요렇게 더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 또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빼볼게요. x 빼기 y입니다. x 빼기 y. y 뺄셈 연산했는데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뺐는데 최소가 돼야 돼. 어떻게 돼야 최소가 나오겠니? 그렇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요게 최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뺀 놈은 커야 되고 빼진 놈은 작아야 돼요. 맞아요? 그 무슨 말이야? x의 최소를 보고 y의 뭐를 봐야 돼? 최대를 봐야 돼. 1 빼기 4는 이렇게 된다고. 반대로 x 빼기 y 했던 이 뺄셈의 결과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제일 큰 x에서 제일 작은 놈을 빼야 손실이 제일 작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얼마야? 1이 된다. 그래서 책에 보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보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니까 당연한 말.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2-1번 한번 봅시다. 2-1번. 자, 요렇게 보고도 풀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고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풀 수 있습니까? 얘를 요렇게 보고도 풀 수 있죠. 이렇게 보고도 풀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는 더하기로 바뀌네요. 그러면 얘가 바뀔 수 있겠다. 어떻게? 마이너스 y에 대한 범위도 구할 수 있겠다. y의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부동호는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제 더하면 돼. 아까 했던 것처럼 1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똑같이 뭐가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얘에서 얘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뭐가 나와? 1로 얘랑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높아지면 하는 얘긴데 하나 더. 그러면 y 빼기 x는 뭘까요? y 빼기 x는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1.4로 그다음에 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자, 이게 바뀔 수도 있어. 자리가 꼭 x 빼기 y만 나오는 법은 없다. 근데 결론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 결론. 최소가 최대가 되도록 만족하도록만 대체해주면 크게 이상이 없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3번 곱하기 해봅시다. xy xy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한 값이 최소를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소값을 곱한 거. 그치? 뭔가 더하기 느낌이죠? 최소 곱하기 최소는 뭐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11로 더 나오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쭉쭉 가볼게요. 이번에는 x 나누기 y가 최대랑 최소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최소고요? 2분의 2분의 1이라고? 이게 최소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얘는 작고 얘는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 아니에요? 그죠? 4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최소값은 4분의 1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2분의 3이 된다. 지금 계속 요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누기 경우엔 대각선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나누기는 아무도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2분의 1
그래도 답이 안 나오네요. 선생님 그래서 굳이 이런 건 안 외우진 않아요. 외우지 않고 직접 해봐요. 그게 제일 심플하고 외울 필요도 없잖아. 오케이? 자, 해볼게요. 답 4번. 4번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머리 써보세요. 4번. 4번 문제 푸는 거 조금 머리 써보세요. 살짝 응용이 필요하겠네. 자, 여기까지 4번 풀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3이고 3x 빼기 y가 9랑 5라고 합니다. 자, x 값의 범위죠? 그럼 요 문제에서 주인공은 뭐야? y야 x야? x가 주인공이야, 그죠? 그럼 y는 필요가 없지. y는 3-x. 그렇지. y는 3-로 모양 바꿔주고 얘를 대입시키는 거야. 자, 빼기 신경 쓰세요. 이게 무슨 의미야? y 뺀다 소리지? y가 얘다. 그럼 갑자기 없었던 뭐가 생겨? 가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전체가 y니까. 이 가로를 안 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 3만 빼는 게 돼버린다고. 진짜 많이 틀리는 거다. 특히 분모법칙 할 때. 그래서 y가 얘니까 갑자기 없었던 가로가 생겨버리고 그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3x-3 플러스 x가 이렇게 들어가서 4x는 뭐 하면 돼요? 30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또한 뭐야? 등식의 성질이야. 다 똑같이 더해도 어때? 같아야 되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8이고 그럼 x는 뭐가 된다? 2하고 3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이 풀고 싶었던 거는 근데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뭐 당연히 니들도 느낌 다 알겠지만 4번 했고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아까 우리 1, 2 곱하기 3 나누기 4 자 5번 봅시다. 5번 그러면 상수배는 어떻게 할까? 상수배 자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y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 칩시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3y 이렇게 얘도 범위로 구하래. 상수배 x에 2배 했고 y에 마이너스 3배 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큰 맥락은 달라지는 게 없다. 결론은 뭐야? 2x 마이너스 3y의 최소가 되는 경우, 최대가 되는 경우 따져보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얘를 모양을 어때야 돼? 이미 바꿔야지. 우리는 이제 x가 필요 없잖아.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 거야? 2x가 필요한 거야. 그럼 2x는 뭐가 되고요? 6과 2가 되고요. 뺄셈으로 할래요? 덧셈으로 할래요? 뺄셈으로 할까요? 그러면 3y를 구하면 되겠죠? 3y는 뭐가 돼요? 10이고 6이 되죠? 그럼 뭐야? 2x 빼기 3y는 뭐야? 다시 얘 가지고 얘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니 3x 플러스 y는 이해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3x 플러스 y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래. 그럼 또 못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냐? 빼기니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가 되려면 작은 놈에서 큰 놈 빼야 되는 거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 최대가 되려면 0. 최대가 되려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상수배도 됐니? 상수배도 분수도 가능해요. 똑같이 여기 2가 아니고 2분의 1이라고 치면 뭐 결국 뭐야? 여기 만약 이렇게 나왔다 치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뭐예요? 상수배지 뭐 한 거 곱하기 2분의 1 한 거. 상수배는 아니겠네. 이건 실수배가 되겠네. 2분의 1은 상수 맞나? 아 상수배 되겠네. 상수배. 이렇게 됐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갑시다. 7번 풀어보세요. 7번은 이제 3개네요. 3개. 3개. 이거 한번 풀어보고. 다 지우고. 자, 벌써? 지우고 봅시다. 바쁜 사람? 쌤이 풀어볼 테니까 쌤이 잘 풀고 있는지 민규 잘 못하고 있는지 봐줘. 그리고 쌤이 푸시는 거 보고 답 맞춰보세요. 자 x가 이렇게 나오고 y가 다 가네. 근데 뭐라고 하랬습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범위를 구하랬지만 그러면 그 1단계로 x 플러스 y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럼 더 셈이니까 뭐야? 작은 놈끼리 더하는 거, 큰 놈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x 플러스 y 했던 놈에다가 마이너스 z를 빼주세요 돼요. 그럼 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빼기니까 작은 놈에서 큰 걸 빼면 취소가 되네요. 작은 놈에서 큰 걸 빼는 거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큰 놈에서 작은 거 빼는 거 2. 됐나요? 여기 푸는 거? 이해되지 이제?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부등식에서. 자 아직 핵심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일단 5번 문제 봅시다. 대소관계. 자 1차 부등식이라는 놈은 결국 이렇게 생겨보면 뭘 쓰는 거야? 부등호로 쓰는 놈이죠? 부등호로 쓰는 놈이죠? 그럼 부등호의 역할은 뭘까? 부등호 역할은 크고 작은 거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결국 뭐야? 결국 대소관계 관련된 거야. 대소관계. 자 x가 만약에 1보다 큰 놈이라고 크거나 같다고 했어. x가 마이너스 있는 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요 범위보다는 작은 놈이니까. 그동안은 결국 대소관계 나타낸 놈인데 그러면 대소관계 좀 비교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3이 2보다 크다. 맞죠? 자 따라기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씁시다. 문자로 씁시다. 문자로.
A가 B보다 크다.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이지. 자, 두 번째 B를 넘기세요. 이렇게도 비교해보면 무슨 말이야? 그냥 바로 그냥 생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위에 거. 얘는 뭐야? 비교하는 두 수의 빼기를 해보자는 소리다. 빼기했을 때 결과값을 놓고도 비교할 수 있다고. 자, 결과값이 0보다 크대. 그럼 얘도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요거서 얘 뺀 놈이 0보다 크대. 결론은 뭐야? A가 A가 B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뭐냐면 문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쓰게 되면 굳이 3이 2보다 큰 걸 아는데 얘 넘길 필요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문자가 돼서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이번 문제인가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를 보면 뭐로 떠올려야 돼? 아, A가 B보다 크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거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AB? 곱하기보다 좀 더 심플한 거. 나누기죠, 나누기. A랑 B랑 나눠보는 거야. 나누었을 때 이게 1보다 크면 뭐가 더 큰 거? A가 더 큰 거. 오케이? 같으면 얘는 왜 같은 거? 마치 B 곱한 거랑 같죠? 이 형태도 이제 비교할 수 있다고요. 이해죠? 알아두세요. 대소관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볼까요? A 자, A 플러스 2가 있고 2B 빼기 루트 배웠냐? 안 배웠죠?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내가 얘기해 줄게요. 왜 이거 얘기하게 되는지. 자, 봅시다. 이제는 8번 한번 9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지가 어떤 모양이야? 분수 모양이고 소수 모양이지. 요거 1차 반정식 풀 때랑 똑같다. 뭐 먼저 해야 돼? 개수를 뭘로 바꿔줘야 돼? 정수 바꿔줘야 돼. 니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내가 풀 수 있는 형태는 뭐밖에 없다? 요 모양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뭐다? 이를 곱해서 정수로 바꾼다. 왜? 부등식도 등식의 성질이 성립하니까. 9번 풀어보세요. 따로따로 그냥 풀라는 소리네요, 그죠? 다 풀서라.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거 계산합시다. 위에 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양변 3 뭐를 곱해요? 4를 곱하면 2 빼기 또 가로가 갑자기 생긴다. 왜 생겨요? 여기는 가로가 안 생겼잖아요. 여기 가로가 왜 생깁니까? 이 전체가 분자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이게 뭐 되는 거야? 4x죠?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4는 양수니까. 왜 전개하게 되면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x는 뭐가 됩니까? 5x 3이네. x는 5분의 3. 그럼 a는 뭐야? 5분의 3이지? 이게 보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왜 하필 A 앞에 5가 되어 있을까? 양. A가 무슨 모양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5인 분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5A 플러스 B인데 이렇게 나왔네?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또 분수 나오면 또 애들 이상한데 왜 분수 나오지? 막 이런다고. 분수 나올 수 있다 앞으로. 그다음 얘는요. 양변 뭐 하면 될까요? 그렇지. 10x 플러스 10 넘어가면 15x는 45니까 x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x, b는 3, a는 5분의 3이겠네. 됐니? 자, 넘어갑시다. 아, 12번 한번 풀어볼래요? 12번. 아니? 맞는 것 같아? 이상하네. 조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안 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렇지만 개념 배운 거랑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답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네, 완전 깔끔, 초깔끔. 그런 거 진짜. 뭐야? 깔끔하게 나왔으면 애초에 그냥 자신감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애초에 깔끔하게 나왔으면 그렇게 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걱정하고. 보통 문제 근데 보통 문자가 많으면 답이 더 어려운데. 자, 해봅시다. 경우 얘를 풀라는 거는 뭐야? 경우 x 범위 구하라는 소리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그냥 요거 떠올라야 돼. 요 형태. 우리 목표는 이거다. 그럼 뭐야? 우리 방정식 푸는 것처럼 x끼리 모아야 되겠지 일단. 이렇게 모아야 되겠죠? 그 안쪽에 x로 묶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아. 이게 a 빼기 b로 나눌 수 있을까? a 빼기 b가 0일 수도 있잖아. 위에 그래서 속고 준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요 형태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1차적으로 비교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거를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형태가 아니고 a 빼기 b의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b 넘겨서 모양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a 빼기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음수라는 소리죠? 우리는 얘로 나눌 거야. 근데 얘가 음수래. 그럼 뭐 되는 거야? 부동호 말이야? 안 바뀌었냐? 그렇지. 아 그래? 어때? 갑자기 문자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몇 번씩 말하는 거야.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어.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는 뭐냐 13, 14, 15, 16, 17 중에 뭐 풀어볼래? 무슨 아무 말도 못하게 들리는 거야? 13, 14, 15, 16, 17부터 어떤 거 풀래? 15번이요. 너 14번 풀었냐? 네? 14번 풀었어? 근데 왜 14번 얘기 들어? 13번. 왜? 제 시험. 15번 13번도 푸던가 2개 푸던가 어차피 숙제인데 지호
13번 풀래? 15번 풀래? 15만요. 남자네. 나 지금 네가 여자란 소리는 아니야. 애 끝나면 이거 유행하잖아. 시오 저건 비웃은 거다. 아주 신시한 얘기. 방금 네 웃으면 난 좀 감별할 수 있는데 방금 웃으면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인데 해명해 줄래? 이렇게. 그럼 지호가 난 해명 못하겠는데 그럼 이제 나가서 얘기하고 와. 하고 밖에서. 자 15번 풀어봅시다.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x를 구하라는 소리네. 보였니? 다 구한 사람. 민규가 좀 좋다 컨디션이. 자, 15번 써볼게요. 결론은 뭐야? 얘랑 모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자, 질문 일단 만들어줍시다. ax 5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x a분의 2. 아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 알아요? 얘랑 뭐야? 얘가 얘랑 같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부동화 반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죠. A가 음수라 치고 부동화 방향 바꾸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가 뭐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돼. 그럼 그 결과로도 실제로 A가 음수가 나오겠네요. A는 뭐야? 마이너스 N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지. 그럼 끝났네요. 2x가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4. 15번 할래요 그랬는데 전 17번 하고 싶어요. 17번 해보세요. 17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머리가 조금 아픈. x의 바꾸거든요. 개수가 A의 범위 17번? 범인데 어떻게 5가 나옵니까? 운동식이 아니고 범인데. 아까 이거 해볼게. 요거 이제 풀어야 되겠죠? 풀려면 x끼리 다 모아. 그러면 2x가 되겠네. x는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네. 이거 다 풀었죠? 다 풀었는데 손 들고 난 이거 수직선으로 비교했다 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 현재를 풀 때는 이제 조금씩 아까 말한 것처럼 수직선으로도 해석을 조금 해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요. x의 개수가 3인데 x가 자연수였냐? 그렇네. x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x는 뭐야? 자연수지. 그러면 얘를 수직선으로 그립시다. 얘가 a 플러스 1분의 2인데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x가 자연수란 말이지. 그럼 일단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얘는 또 뭐냐면
여기 0보다는 커야 돼요. 맞죠? 요 안에 지금 자연수가 몇 개 나와야 돼요? 3개 나와야 되잖아. 맞아? 시간이 없네. 이거 다 끝나가니까 이거 하고 싶시다. 5분 똑같이 줄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범위 안에 자연수 3개 올라면 그 주인공은 뭐가 되겠고 1, 2, 3이 되겠고 여기에 1, 2, 여기 3이 와야 된다고요. 근데 뭐를 하냐면 얘를 가지고 이동해서 따져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그 무슨 말이에요? a 플러스 1이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얘가 3과 같다면 맞아요? 얘를 이쪽으로 딱 붙인 거야. 맞아요? 그럼 어때요? a는 뭐가 돼요? 5 아니에요? 5죠? 5.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여기 4가 있다고 쳐봐요. 4. 그래서 4를 기준으로 4랑 여기 왔다고 생각해. 여기 왔다고. 이렇게 2번 경우 어떻게 돼요? 2분의 a 플러스 1이 4가 되는 경우. 그럼 a는 뭐야? 7. 얘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뭐야? a는 7보다 작. A는 5보다 5보다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맞아요? 7보다는 작다네. 그래서 a의 범위가 뭐가 나온다? 5보다는 작아야 되고 난 뭐보다 커야 된다? 5보다는 이해돼요? 0보다 얘가 0보다 작은 거 얘 무슨 어떻게 돼? 얘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까지. 근데 5보다 작으면은 A가 3이면은 자연수가 2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근데 그 다음에 시간수 얘기할까요? 좀 쉽시다. 시간수 얘기합시다. 쉬세요.